자, 문제 4번부터 풀겠습니다. 개공이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이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분묘기 유권 존속기간은 지산권 기간이 준용된 게 아닙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 없으면 제사를 지내면 계속 존속된다 그랬죠. 지상권이 뭐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럼 경과금을 30년, 목조금을 15년, 기타 공작물 5년. 그럼 분묘는 건물이 아니라 5년짜리가 인정된단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5년짜리가 아니라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 없으면 몇십 년 존속된다 그랬죠. 이번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 시행 후에도 분묘의 유권 시효 취득 가능하다 그랬죠. 전에 설치되며 가능하다.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유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4번에 이거 3번이죠? 이걸 제가 우리 책에 깜빡 잊고 빠뜨렸거든요. 그것 좀 집에 가시면 이 한정 좀 책에 적어두세요. 4번에 3번 집에 가서 책에 좀 옮겨두세요. 제가 이걸 깜빡 잊고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이 판례를. 그래서 뭐 129페이지 밑에 적어둔 거랑 하시면 되겠습니다. 129 밑에 적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면 어차피 그 앞으로 안 보실 거니까 찢어서 붙여주셔도 되고. 아무튼 꼭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이상히 제가 빠뜨려 버렸네요. 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분묘기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 청구가 있는 때 기산점 맞았는데 지급할 의무가 없다 들렸죠. 이제 지급해야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죠.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상업이 가능한 일시형 멸실이면 분묘기권 소멸을 한다 했죠. 그 다음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겠습니다. 130페이지인데 일단 묘지는 책이 없지만 이 세 가지로 분설합니다. 국립묘지는 국가가 설치해 운영하는 묘죠. 그다음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시도의사나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하고 사설묘지가 우리 개인, 사인들이 설치한 묘고 사설묘지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 법인묘지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부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설묘지를 전면적 규율하고 공설묘지도 일부 적용돼요. 여기는 100% 적용되고 공설묘지도 일부 적용된다. 근데 국립묘지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법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은 주로 사설묘지가 적용되고 공설묘지도 일부 적용된다. 자, 그럼 사설묘가 네 가지죠. 그럼 개인묘 설치하면 나무를 많이 자릅니까? 적게 자릅니까? 나무를 적게 자르니까 그건 묘지 설치하고 사후 신고입니다. 여기는 이건 집단묘죠. 집단묘. 나무를 많이 잘라요? 적게 잘라요? 많이 자르니까 이건 사전에 허가 받아야 돼요. 사전에 허가입니다. 여기. 집단묘 사전 허가. 개인묘는 사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개인묘지는 개인은 무조건 30 그냥 30이에요. 설치 후 30일의 신고, 묘지도 30 이하. 그럼 가족묘지는 한 개 하나고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한 개 하나입니다. 가족묘 한 개만 쓰라고요. 막 아버지가 와이프가 2명이서 이 집묘 저 집묘 쓰지 말라고요. 하나만. 종중문중은 1000 이하. 법인은 이상이 10만 이상입니다. 이 제한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종철이가 가죽백을 사요. 네, 법인카드로 10만 원 이상, 계산했습니다. 다시 종철이가 가죽백을 사죠. 누구 카드로? 법인카드로 10만 원 이상 계산했다. 설마 3은 아니겠죠? 30입니다. 계산했다. 그래 되었습니다. 종철이가 가죽백을 법인카드로 10만 원 이상 계산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시험에 갖고 나니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장지라는 것도 있죠. 이건 다행히 숫자를 시험에 안 내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부터 해보시고 이거.
묘지를 외우세요. 이건 나중에 뭐 시간 남으면 외우시고 시간 남으면. 자연장지가 뭐죠? 이제 뼈가루를 나무 밑에 심은 거죠. 뼈가루 같은 걸 나무 밑에 하는 거잖아요. 묘가 없이. 그래서 자연과 함께 이제 절이 가는 겁니다. 자연과 함께 절이 가는 거예요. 개인 자연장지는 4, 5, 30일, 그러니까 다 개인은 무조건 30, 30, 30, 다 30입니다. 자연장지도 30일 신고 30. 여기는 가족 자연장지와 존중문중은 사전에 신고고 신고. 100 미만 2천 이하입니다. 네, 법인 자연장지 여기는 사전 허가로 돼 있어요. 우리 책에 없지만 법인마다 크기가 좀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책에는 뺐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외우세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간혹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0페이지는 중간에 양거로 2번 분묘 면적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일기 묘 한 개. 그럼 기억 공설묘지 있잖아요. 공설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집단묘예요. 가족묘지, 종중문중, 보유묘지 안에 분묘 일기와 그 분묘의 상석 등은 10제곱미터 이하예요. 합장하면 15. 그러니까 815 광복이 아니라 합의로입니다. 네, 개인 묘지는 무조건 30, 30. 일기 묘 한 개. 다음 2번은 전체 묘지 면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온 거죠. 전체 묘지 면적 이렇게. 다음 양가로 3번 설치기간이 있어요. 1번 궁설묘지도 나왔네요. 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최초 몇 년입니까? 30년 한다. 그러니까 묘를 한번 세면 그게 몇백 년간 방치되니까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계속 묘지강산 변해갑니다. 항공에서 보면 막 군데군데 막 뚫려 있죠. 그거 다 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무분별한 묘지각산을 막 방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이다? 30년. 그 다음 설치기간이 30년이 지난 분묘연구자가 그 설치기간 연장 신청할 수 있죠? 그럼 1, 2해 하네요. 그리고 또 몇 년? 또 30년. 그러니까 살아도 환갑 60년, 죽어도 환갑 60년이에요 이제. 그럼 동그라미 2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연구자 후손들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아버지를 깨우라고요. 아버지가 오래 주무셨으니까 빨리 못 일어나요. 그래서 1년 이내 아버지 깨웁니다. 1년 이내에 해당 몸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 내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환합니다. 화장은 불에 태우는 거죠. 봉환은 그 납골당에 그 유리병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묘지에서 나오라고요 이제. 그럼 그 묘지 아버지가 나왔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또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묘지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무연분묘, 연고적 없는 분묘가 있어요. 1번 자 가로 쳐보세요. 1번 가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까지 가로쳐요. 그럼 토지 소유자와 묘지 설치자가 다르단 말이네요. 그러죠? 예, 잠깐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이게 갑소유 토지입니다. 갑소유 토지. 근데 갑이 을한테 묘설하고 허락했어요. 을하게. 여기다 이렇게 묘설해 여기다가. 그럼 여기는 누가 묘설 권한이 있죠? 을. 그러면 갑이 그 토지 소유자예요. 갑이 누구다? 그 다음 을이 이 묘지 연고자 설치자예요. 갑에게 허락받은 을이 누구다 이게? 여기는 누가 묘서해야 돼요? 을. 그래서 저 을을 뭐란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이 두 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를 시장 등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기억.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당해 도절산 분묘. 즉 여기 아닌데 여기 갑 허락 없이 A가 묘섰다. A가 묘서. 이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기억. 니은은 묘지 설치자 또는 연구자 승낙 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즉 여기는 누가 묘 설치한 권한이 있어요? 을. 그럼 여기 안에 을 허락 없이 B가 묘를 섰다. 이게 니은입니다. 여기는 누가 묘 설 권한이 있어요? 을. 근데 여기 안에 을 허락 없이 B가 묘를 섰다. 이게 니은입니다. 이게 기억, 이게 니은. 한마디로 다 불법이죠. 이걸 이제 시장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개장 시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자 가로쳐 보세요. 가로 당의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 가로쳐요. 그러니까 AB를 말합니다. 불법 묘선 AB에게 알리래요. 3개월간. 근데 AB를 찾을 수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해당 분묘 연고자 AB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제일 끝에 보면 개장 공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얘들 날리는 거예요. 얘들한테. 그럼 그 애들이 그거 볼 가능성 없죠. 그래도 그러기라도 공고하란 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3번. 자, 가로쳐 보세요. 가로.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 연고자 가로쳐요. 그게 이 불법 묘선 AB예요. 그 가로가 누구다? 불법 묘선 AB. AB는 다시 가로쳐요. 자, 가로.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가로쳐요. 걔들이 누구다? 갑과 을. 누구예요? 갑과 을. 갑과 을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 보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효 취득 못한다 그랬죠. 다음 4번.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정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은 그 밖에 자연장 보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3번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자연장지도 이제 무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연장지도. 그 다음 밑에 5번 자연장지 조성이 있어요. 이제 아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아까 이거. 여기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그 말입니다. 자연장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공이 장사되는 법률 설명으로 자, 틀린 거네요. 1번이 바로 계산, 이게 정답이네, 계산. 종철이가 가죽백을 법인카드로 10만 원 이상 계산 3이죠. 30. 계산 30. 다음 매장 환자도 매장 후 30일 신고합니다. 3번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인자여 였던 자요? 인자여 였던 자? 이제 였던 자. 죽었으니까 였던 자지 이제. 가버렸으니까 인자여 였던 자예요. 였던 자지. 저리 가버렸으니까 인자가 아니죠? 산 사람을 묘서요? 인자면 그러면 산 사람을 묘 쓴단 말이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였던 자 맞아요. 였던 자. 이었던 자. 그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아주세요. 5번 설치기 끝난 분교 의자는 아버지를 몇 년 내에 깨우라고요? 1년 내에 깨우라 했죠? 1년 내. 그래서 정답은 계산 이게 정답입니다. 네, 농지법이 있는데 농지법은 최근에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131페이지 제일 밑에 농지 소유 제한이 있습니까? 이게 최근에 그나마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것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 농지법의 경자유전 들어봤습니까? 농지법의 경자유전 들어봤어요? 경자유전이 뭐죠? 농지법 공법 시간에 경자유전 들어봤죠? 이게 박갈경, 즉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가지란 말입니다. 다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에 경영한 자만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에 경영하지 않는 자는 농지 취득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경자유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을 정하면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경기도 농지를 다 땅 투기해서 돈 엄청 벌었죠. 경기도 계속 막 개발되니까. 그게 경자유전. 밭 가는 자만 밭을 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농업에 경영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농사 안 지어요. 또는 8년 이상 농업 경영했거든요. 그리고 농지를 떠났다. 서울로 이사했다. 그러면 얼마까지만? 1만 제곱미터 이하 이내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음 주말 체험할 수 있죠. 이건 세대원 전부예요. 전부 어디까지만? 여긴 1000 미만이네요. 여긴 10,000 이하 이내.
여긴 1000 미만입니다. 그럼 자, 이렇게 보세요. 내 친구 상만이와 팔만이가 있어요. 내 친구 누가 있다고요? 상만이네, 팔만이네 식구 전부가 주말 체험을 이게 찬미한다. 내 친구 상만이네, 팔만이네 식구 전부가 주말 체험을 찬미한다. 여기 미만이에요. 여긴 이내 이하. 그래서 상만이네, 팔만이네 식구 전부가 주말 체험을 찬미한다. 그래요. 보세요. 농업에 경영하지 않아도 예외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중개사법에 이걸 5년이라고 낸 적 있죠. 최근에. 난저 상만이네, 팔만이네가 줄이면 상팔이에요. 상팔이. 상만이네, 팔만이네가 주말잼을 찬미한다. 세대원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 읽으시면 되겠고, 요 뒤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십니다. 요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제 강의법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게. 그럼 자, 뒷페이지 보시면, 뒷페이지 제일 박스 있죠? 박스 제일 마지막까지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있습니까? 임대차는 돈 받는 것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그럼 1번은 서명계약을 원칙을 한다. 서명계약 원칙을 합니다. 이제 132페이지예요. 그 박스. 다음 2번 임대차 최단 기간 몇 년이죠? 3년. 그러니까 민법 임대차 최단 기간 없죠. 주택임대차 2년, 상가임대차 1년, 농지임대차 3년. 그 다음 문장.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 미만으로 정하면 3년으로 한다. 다음 3번 대항력 똑같아요. 임대인의 지위 승계 보세요. 임대농지 양수인 매수인은 임대인지 승경서로 본다. 그래서 그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농지법에서 해야 됩니다. 최근에 심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그 밑에 법이 바뀝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죠. 이 커민이 나오는데, 자, 커민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7번 보세요. 예, 부동산을 계약으로 소유권 취득해요. 부동산을 뭐로? 그러니까 커민을 여러분, 커민을 어떻게 봤죠? 커민은 개소리예요. 개소리. 이제 개판이다. 개소리판입니다. 개소리판.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이거 판결 받았을 때 이행 판결이 매매를 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검은 개, 검정개예요. 검은 개 소리판, 검은색 소리판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여기 유상이 있어요, 없어요? 유상이란 말 없죠? 그러니까 증여도 받는 거예요. 증여, 계약이니까. 유상이란 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검은 개소리판입니다.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판결. 그러니까 경매는 안 받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자, 그럼 이 매매 교환 증여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죠. 이때 시군구에 거래계약서, 교환계약서, 증유계약서를 냅니다. 여기서 형식적인 심사에서 서류만 갖춰지면 이 교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교환 계약서에 도장 찍었죠? 그럼 그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랍니다. 그러니까 검인계약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환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그 계약서를 말한다? 검인계약서. 그걸 등기소에 갖다 내면 등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형식적 심사라 탈세를 많이 하니까 2006년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매매로 탈세 많이 하니까 매매 계약만 시군구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 제출하면 실질적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통과에서 탈세 목적이 없다면 신고 필증을 줘요. 근데 이거 가지고 등기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매매가 있고 여기도 매매가 있죠. 근데 어떤 게 더 심사가 더 셉니까? 이게 더 세죠? 그래서 신고 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매매는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이건 거래 신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검인 받는다. 두 가지 여전히 검인 받습니다. 매매는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지금 여러 번 했었죠,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들어가기 전 항상 있잖아요. 항상 있어요? 오늘 비가 와서 분묘를 공부해서 좀 분묘를 공부해서 약간 좀 이상합니까 지금? 비 오는 날 천둥 치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양가로 3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자, 이 개가 닭개자 닭개요. 이게 닭이요, 닭개자 닭입니다. 그럼 닭 모가지 개 대가리를 중이 좋아합니다. 다시 닭 모가지 개 대가리 누가 좋아한다? 중이 좋아한다. 그래 보세요. 닭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게 이제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게 닭개자 닭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합니다. 영도 하시고 이제 이런 게 가끔 뭐 한 지문 나올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은 실거래자 명의로 등기하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에요. 소유권의 하나지 않습니다. 물건을 명의 넘기기로 약정하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사는 아니 됩니다. 실거래자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김영삼 정권 때 금융실명제와 이 부동산 실명제 나온 겁니다. 근데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이거 유효죠. 그 애들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됩니다. 상호명의신탁도 이거 유효예요. 이것도 유효. 근데 좀 이따 이건 다 무효거든요. 이건 무효. 이건 유효니까 여기서 싹 제외된다. 무효와 유효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제 양가로 3번에서 갑부동산 을에게 명의를 넘기기로 약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빼 돌리는 거죠. 맡긴 사람은 신탁자, 부탁받은 사람은 수탁자랍니다. 그럼 이제 갑과 을 간의 약정 등기가 효력이 있는가? 이 김영삼 정권 전에는 이걸 규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김영삼 전에. 그러니까 판사들이 다 유효 그랬어요. 법이 없으니까 유효. 왜냐하면 판사 장인들이 이런 걸 가장 많이 했죠. 돈 많은 장인들이. 근데 김영삼이 정권을 잡더니 무효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무효라고. 그럼 이제부터 판사들은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해야겠죠. 그리고 형사처벌합니다. 형사처벌해요. 이걸 김영삼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약정 무효,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 사망이 엄청 특이하죠. 사망은 1항 무효와 2항 무효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악의 삼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특징이죠. 그래서 악의 삼자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명법의 가장 큰 골자죠. 그럼 자 정리하면 약정과 등기는 원칙 다 무효. 그 무효 가지고 악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 종중이 종혼에게 명의신탁하거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은 배우자 아니에요.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 다음 종교단체의 명의로 사하나조직이 등기한 경우 언제나 유효가 아니고 탈법이나 탈세 등 법령회피 목적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이고 유효니까 이때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갑부동산을 을에게 명의탁하고 등기합니다. 그럼 이거 약정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잘 모릅니까? 아무 말로 쓰면 다 원칙 그냥 무효죠. 아무 말로 쓰면 원칙 다 무효. 즉 갑과 을 간에 이런 예외적인 말 안 써줬죠. 그럼 예외가 아니면 무조건 다 원칙 무효가 되고요. 그래서 을 소유자 아니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우리 갑을 배신하고 병한테 팔고 등기해요. 그럼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아까 얘기죠? 이게 사조 사망. 아까 사조 사망이 뭐였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선이 악이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수탁자가 무효 0이더라도 이 특칙 때문에 악이라도 뭐로 바뀐다? 100으로 바뀌어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면 취득하죠. 근데 만약에 병이 여기에 적극 가담하면 그땐 부동산 실명법이 아니라 민법 103조 무효가 되죠. 근데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실명법에 따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유형이 있는데 유형은 2자간 2개하고 3자간 2개 총 4개입니다. 다시 유형은 2자간 2개, 유효, 무효,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각각 2개씩 있습니다. 먼저 이제 134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1번이죠. 먼저 원칙 무효인 경우 다시 갑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등기하면 원칙 다 무효, 무효입니다. 왜 무효죠? 그냥 원칙이 무효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둘 간의 종중 배우자 뭐 그런 말 없죠. 그럼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원칙대로 다 무효,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자,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안 넘기네요. 그럼 갑은 명의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은 약정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못하죠? 해지와 해지는 유효일 때 가능하죠. 무효니까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방해 폐지 청구로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뺏어올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이건 이 약정과 등기 무효는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죠. 그러니까 4조 부동산 실명법 4조 위반 무효입니다. 이 무효가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민법 103조 아닌 걸 강강헌 신조에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지만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했더라도 이건 불법 어닝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 청구나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이 말소되기 전에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왜 그래요? 아까 사주 사망,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악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악이라도 앞사람 0이 100으로 바뀐다죠? 100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무효인 경우입니다. 이제 오른쪽 오시면 135페이지 2번 유효가 나옵니다. 네, 갑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등기했는데 이게 유효래요. 뭐 어떨 때 유효죠? 종중이 종혼에게 맡겼거나 두 사람이 법률상 배우자거나 산하조직이 종교단체에 맡긴 경우 그리고 탈법 탈세의 목적 없을 때입니다. 이게 유효일 때는 우리 법원이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눕니다. 그럼 둘 간의 대내적 소유자 누굴까요? 신탁자죠? 을 등기 유효니까 제3자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입니다. 두 개를 정확히 나눕니다. 다시 둘 간에 누가 소유자요? 갑. 네, 제3자에게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 정확히 나눕니다. 지금 그럼 둘이만 있죠?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을은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을은 등기를 넘겨야 돼요. 을 소유자 아니죠? 을은 등기 넘겨야 된다. 안 넘기면 갑은 명의탁 약정 해지 이유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죠? 아까는 무효라 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을이 소유자라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하죠? 병에게 누가 소유자죠? 을. 제3자에게는 을이 소유자라 취득합니다. 이 사조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건 무효일 때 사용하는 특칙이거든요. 이건 병에게는 을이 소유자죠. 을 유효죠? 그럼 사고 100이라 100은 100으로 당연히 취득하고 이 특칙 필요 없습니다. 병에게 누가 소유자요? 을.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승계받은 겁니다. 이번에 을 등기를 정의 위조해서 정합으로 무효 등기가 있어요. 이거 누가 말소해야 돼요? 을이죠. 을. 을만 말소 청구하거나 을만 진정명예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못합니다. 갑은 못해요. 갑은 을을 대위해서는 말소할 수 있지만 갑이 직접 말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정에게는 을만 소유자니까. 다음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 점유합니다. 쫓아내야겠죠. 누가 쫓아내야 돼요? 을만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라 직접 못하고 갑은 을을 대위해서는 가능합니다. 갑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끝까지 이대로 가시면 돼요. 병정무 제3자에게 누구만 소유자죠? 을만 소유자. 근데 둘이는 갑만 소유자입니다. 이제 3자 간에서 등기명의신탁이란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하고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긴 겁니다. 즉 갑이 을을 만나서 명의신탁 정합니다. 갑이 부탁했죠? 내가 부동산 사면 네 명의로 등기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돼요. 그리고 갑이 부동산을 사러 다니다가 병부동산을 매수하는 거죠. 그럼 매매 누가 했죠? 신탁자. 돈 누가 줘요? 신탁자.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습니다. 내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에게 넘긴 거죠. 이렇게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겨서 이걸 등기명의신탁이랍니다. 또는 갑 건너뛰고 바로 등기해서 중과생략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약정과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다 무효죠. 왜냐하면 아까 신탁자, 수탁자 간에 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 원칙 다 무효입니다. 그 무효면 누가 소유자죠? 갑은 등기 안 하면 죽어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누가 소유자요? 병이 소유자죠. 병. 그럼 병이 물권자 소유자입니다.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물권자만 할 수 있어요. 누가 물권자죠? 병. 그래서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죠. 돈 다 받았는데 등기가 누구한테 있던 병이 상관할 바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내가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갑이 말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효니까 갑은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갑이 말소합니다. 아까 법적으로 물권자 병만 말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직접 어떻게든 등기 청구 못합니다. 물권자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직접 청구 못해요. 어떻게 된다? 물권자를 대위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근데 을이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해요? 아까 사주 사망, 약정무효 등기무효는 악이 삼재에게 대못한다. 그래서 수탁자 무효 0이더라도 이 특징에 따라서 악이라도 100으로 바뀌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등기명의신탁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0에 나온 건데 갑은 을과 을소유네요. 을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 명의탁에 따라서 을로부터 병 명의로 바로 등기하였다. 그럼 매매를 누가 했죠? 갑이 했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갑이 다 했어요. 그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맡긴 겁니다. 이게 이제 등기명의신탁. 그러면 갑과 병이 명의신탁이죠. 신탁자, 수탁자. 그리고 소유자가 누구죠? 을. 그래서 갑이 을부동산을 산 거죠. 을에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등기만 넘긴 겁니다. 그럼 둘이 종중 배우자 아니죠? 약정무효, 등기무효. 이거 말 써야겠죠. 이게 유효라 갑은 직접 못한다 그랬죠. 물권자를 이거 을입니다. 이거 을이에요. 물권자 을을 대위해서 말소하라 했습니다. 네, 말소하기 전에 병이 팔고 등기하면 제3자는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왜 취득하죠? 아까 사주 사망 무효 가지고 악이 삼재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0이더라도 이 특칙에 따라서 10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직원 3자간이죠. 당사자가 3명이에요. 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몇 명? 3명입니다. 그러면 갑을병을
어떻게 바꾸든 다 당사자죠. 그럼 제3자는 무조건 정이에요. 그냥 제3자 무조건 정입니다. 이 정은 악이어도 유효 맞아요. 그러니까 정이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정은 악이라도 무조건 치러간다. 정무효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정유효 하시면 돼요.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얘는 무조건 정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자, 기억에서 갑병 간의 명의태 약정이 조대부탈 강제비문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약정 같은 기 유효 들렸죠. 이건 정중 배우자일 때 유효죠. 정중 배우자일 때 유효죠. 둘이 정중 배우자는 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입니다. 니은 병이 부동산을 제3자 정에게 처분하면 좀 이따 횡령죄 아니라고 공부합니다. 횡령죄 아니라고 공부해요. 다음 디귿 갑을 사이 매매계약은 매매는 유효죠.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유효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맞았고 리을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병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 등기 무효죠. 얻은 이득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청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니은과 디귿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명의 신탁이란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즉 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어요. 근데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을과 명의신탁하고 돈까지 한국의 을에게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을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그럼 누가 계약하죠? 수탁자가 계약하죠. 계약까지 다 맡겼다. 돈 누가 줘요? 돈 받았죠? 돈도 을이 줍니다. 등기도 누구한테요? 을한테 옵니다. 을한테. 그러면 자 보세요. 약정은 갑과 을이 했죠. 매들 하지 말한지 됐죠. 정중 배우자 아니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자 매도인 병을 보시면 병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알까요? 모를까요? 보통 모르겠죠. 왜냐면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그래서 병이 점쟁이가 아니라 모릅니다. 그러면 선의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게 유효입니다. 누가 한 게 유효해요? 병. 그럼 이거 병이 했나요? 이건 갑과 을이 했죠? 언제나 무효예요. 병이 한 매매계약과 등기 이전이 유효가 됩니다. 그럼 을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갑도 부동산을 반환 청구 못합니다. 부동산은 을 소유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을이더라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을은 누구 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갑. 갑은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은 을 소유라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닌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3억이 됐는데 지금 5억짜리 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럼 을은 2억 버는 거죠. 아니 3억에 샀는데 지금 5억이 됐다면 을은 2억 버는 거죠? 그럼 을은 이것만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은 이거 받을 수 있죠? 이거 타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우리 유치권 X를 보건복지부 매시 내었어요. 명의신탁 X, 매매대금 X, 명의신탁 X입니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을이 소유자라 팔 수 있죠.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하죠? 을이 소유자니까 취득하죠. 아까 사주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건 무효일 때 써먹죠. 이건 을이 유효라 100입니다. 그럼 완벽한 권리 그냥 그대로 취득하고 이 특칙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병도 알았대요. 그럼 병도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럼 병이 한 것도 무효, 다 무효입니다. 근데 을이 무효이더라도 이제 정은 이제 이 특칙에 따라서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을이 0이더라도 정은 이 특칙에 따라서
1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사자가 3명이에요. 3명. 갑을병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제3자 무조건 정입니다. 정유효 맞아요. 정유효. 악이라도 유효. 적극과다 맞지 않는 한 정은 무조건 유효됩니다. 자, 문제 8번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자, 그럼 병이 선인가 악인가에 따라서 이 결론이 다르죠. 그럼 병의 선이 악인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당연히 계약 당시지. 그 이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매 계약 당시 판단합니다. 그 이후 고려하지 않아요. 언젠간 알겠죠? 판단 기준이 매매 계약 책일시다. 이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 책에 동그라미 4번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을이 유효면 갑은 부동산을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자기가 준 매매 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다시 을이 유효일 때 갑이 부동산을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갑은 매수 자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을은 이 돈 줘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네요. 그럼 우리 부동산을 줄 수 있죠. 다시 이 돈 줘야 되는데 을이 돈 없으면 돈 대신 부동산으로 을이 주는 건 상관없어요. 갑이 달라고 못합니다. 근데 을이 돈 대신 을이 부동산을 스스로 주는 건 상관없어요. 4번에서 수탁자 을과 사후적으로 신탁자 갑 사이에 매수자금 반환을 가름해서 신탁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건 그 유효하다. 유효하다. 을이 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 8번 풀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을을 명의 수탁자라는 계약이라고 써졌네요. 계약 명의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병소유 토지를 수탁자가 매수하고 수탁자로 등기했다. 이제 옳은 겁니다. 갑부동산 있는데 병부동산이 있고 갑과 을이 명의신탁했죠. 그리고 을이 매수하고 등기했다. 그래서 돈을 다 주니까 을이 매수하고 을이 등기했다. 아까 사례라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정은 무효죠. 둘이 종중 배우자 아니라 약정은 무효. 근데 병이 선이라면 선이 병이한 매매 유효, 이전 등기 유효.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이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지만 매수자금을 청구하지만 할 수 있죠? 근데 유치권 행사 못한다 했습니다. 예, 소유자라 팔 수 있어요. 팔고 등기하면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특칙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근데 병도 악이라면 악이병 부활 필요 없죠? 그래서 무효. 근데 무효더라도 이제 그 아까 사제사방 특식에 따라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걸 골랐죠? 기어.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니은. 갑을의 이 약정을 매도인 병이 선이네요. 선이어도 약정은 무효예요. 선이면 병이한 게 유효죠. 병이한 게 유효. 이건 병이한 거 아니죠. 병이한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디귿.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하면 갑은 소유권 취득한다. 갑이 아니라 누가 취득해요? 을이 취득하죠. 을이 취득하죠. 리을. 갑을의 이 약정을 병이 알았네요.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정은 무조건 취득한다. 정은 적극가담 없는 한 악이어도 무조건 취득한다. 그래서 옳은 게 기억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횡령죄라는 게 나오네요. 횡령죄 136페이지. 여러분 책에도 제가 형법을 써놨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자, 횡령과 배임은 많이 들어보셨죠? 횡령이란 타인 재물 보관자. 타인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처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보세요. 회사의 격리. 회사의 격리는 회사 돈을 보관하죠. 근데 그 돈을 자기가 먹으면 횡령죄입니다. 횡령죄. 그죠? 편의점 알바가 밤에 계속 막
삼각김밥을 훔쳐먹어요. 삼각김밥. 그러면 알바가 보관한 타인 재물을 훔쳐먹었죠. 그런 게 횡령죄입니다. 네, 배임은 타인 사물을 처리한 자예요. 타인 사물 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반한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한 한 자예요. 타인 사무 처리자는 그 타인을 위해서 일하겠죠. 근데 그 타인을 배신하고 자기가 이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아닌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해서 타인이 타인이 그 본인에게 손해 끼치면 처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이사가 있어요. 그럼 A 회사의 이사는 자기 A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겠죠. 근데 다른 회사 뒷돈 받고 다른 회사가 이롭게 하면 그 이사가 처벌되는 겁니다. 회사가. 저는 정치익은 견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한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사무를 처리하는 성남시장이었어요. 이제 성남시장이 성남시에게 피해 끼치고 다른 무슨 FC인가 뭔가 이자에게 지금 돈 벌겠다고 지금 재판하는 거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재판하는 게 뭐라고요? 성남시장이 성남시에게 손해 끼치고 다른 무슨 FC인가 무슨가 다른 기업에게 돈 벌게 해줬다 해서 지금 재판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배임죄다. 배임죄. 그럼 이제 횡령이 지금 된 거 문제가 되는데 이제 공부하기 아주 쉽게 판례가 다 바뀌었어요. 그냥 무조건 다 불성립, 횡령죄 불성립. 그래서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해서 재물을 보관한 자가 아니라 했어요. 다시 수탁자가 신탁자의 재물 보관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무조건 다 불성립입니다. 예전에 이게 판례가 계속 막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현재 다 불성립이에요. 그래서 명의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물 보관자가 아니라 했어요. 재물 보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횡령죄가 다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냥 외운 게 편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주 동안 요약적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문제집 풀기 때문에 문제집은 진도표 드렸죠? 그래 미리 풀어오시고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오실 분은 언제 풀으라 그랬죠? 그래서 수업하고 가장 가까운 시간. 오늘 아침 9시 푼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어젯밤에. 오늘 풀면 다음 주에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풀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